안녕하세요, 이규현입니다. 추정에 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모평균의 추정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비율의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비율이라는 것은 영어로 probability, 확률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모비율의 신뢰구간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구간의 유도는 점 추정량부터 시작하니까 모비율의 점 추정량부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율의 점 추정량은 표본 비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 비율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표본 비율은 P 햇이라고 표시하고요. 시행 횟수분의 성공 횟수로 계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번 시행해서 30번 성공했다고 하면 표본 비율은 0.3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성공 횟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성공 횟수의 분포는 이하분포를 따릅니다. 이하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하고요. 평균은 NP, 분산은 NPQ입니다. X가 이하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P-햇의 분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햇은 X를 N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X가 이하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앞에 상수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 값을 N으로 나눠줬으니까 평균은 P, 분산에서는 N이 들어갈 때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N분의 P1-P, 즉 이것을 표준화해 주면 P-햇에서 평균 P를 빼주고, 그리고 분산이 n분의 p1-p니까 이것에 루트 씌워준 값, 즉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이 값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z와 플러스 z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 이런 식으로 신뢰구간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밑에 표준 편차를 양쪽으로 곱해주고요. 이제 넘기고 하면 우리가 정리해서 P에 대한 신뢰구간을 P-Z 루트 N분의 P1-P, P 플러스 Z 루트 N분의 P1-P,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면요. P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P 플러스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P1-P인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P를 추정하는 것인데 이 안에 P가 또 들어 있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때 P는 P-햇으로 대체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P-햇의 값에 따라서 신뢰구간 너비가 조금씩 변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P-햇을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뢰구간을 구할 때 가장 넓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이라서 우리가 P-햇과 1-P-햇이 값이 P-햇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떻게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함수 배우셨죠? 2차 함수. x 곱하기 1-x의 함수라고 치면 이 값에 따라서 이 y 값은 변하는데, 우리가 보수적인 것은 가장 이 값이 큰 것이 보수적이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봤더니 0.5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P-햇 대신에 0.5를 대신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식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신뢰구간 너비를 구할 때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는 경우보다는 컨피던스 놈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했기 때문에 컨피던스 놈을 이용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값 0.05 넣고요.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였었는데 이 부분이 편차에 해당되니까 루트 P-햇 1-P-햇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요 표준 편차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죠? 루트 0.5, 0.5니까 0.5를 넣으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피던스 놈 함수를 이용해서 요 신뢰구간의 너비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예제 4.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률을 추정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표본수 100에 표본 비율이 0.6이 나왔습니다. 이 뜻은 100명을 조사했더니 60명이 찬성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표본 비율이 0.6인데 모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얼마일까요? 예, 방금 전에 신뢰 구간의 공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p hat은 0.6을 대입하시고요. z 0.02호는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1.96이었고요. n은 100이고 p hat은 0.6, 이것은 0.4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0.096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엑셀에 의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한번 엑셀을 통해서 직접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첨부한 4-2장 엑셀 파일을 여시면 모듈 추정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찬성률을 추정하는데 표본수 100에 표본 비율이 0.6이 나왔다. 모듈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얼마이냐? 그러면 먼저 표본 오차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던스 놈을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통계로 가셔가지고요. C로 시작하죠. 예, 컨피던스 놈으로 갑니다. 확인 누르시고 알파 값은 0.05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였죠. SQRT 0.6 곱하기 0.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100이었죠. 확인 누르시면 신뢰 구간의 너비가 0.96으로 계산됩니다. 점추정 값은 얼마였습니까? 0.6이었었죠. 그렇다면 구간 추정은 이제 0.6에서 표본 오차를 빼주는 것이 하한이고요. 그리고 상한은요. 0.6에서 표본 오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찬성률에 대한 신뢰 구간은 0.503에서부터 0.696까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여론조사에서 표본 오차 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사 뒷부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공지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본 조사는 106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하였으며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금방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컴퓨터 놈 함수를 이용해서 표본 오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알파는 0.05 대입하시고요. 표준 편차는 0.5라고 씁니다. 0.5라고 쓰는 이유는 원래는 루트 P1-P인데 보수적으로 최대값을 넣기로 했었죠. 그래서 P 곱하기 1-P의 최대값은 0.5 곱하기 0.5라서 루트를 씌워준 값 0.5가 표준 편차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표본 비율을 구간 추정할 때는 컴퓨터 놈 함수에 이 표준 편차를 0.5라고 적어도 무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표본 비율을 구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1067을 대입하면 표본 오차가 밑에 계산되어집니다. 0.03000이니까 이게 3%란 뜻이죠. 그래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왜 1067명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는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1000명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0.031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3%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0명이 아니라 1067명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면 1000명을 조사한 결과도 많지만 1067명을 조사한 결과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신문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가 7주 연속 오차 범위 밖으로 우세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6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32.4%였다. 62대 32.4%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 범위 밖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맨 아래 보시면 이런 이해가 꼭 쓰여져 있습니다. 2,515명을 조사를 해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뜻은 긍정평가가 점추정 값이 62%인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서 신뢰 구간은 95% 신뢰 구간은 60에서 64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점추정 값이 32.4인데 거기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더해주고 빼주면 30.4에서 34.4 이것이 부정평가에 대한 95% 신뢰 구간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긍정평가는 60에서 64고요. 부정평가는 30에서 34라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오차 범위 밖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긍정이 확실하게 부정보다는 높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죠. 이 기사는 2020년 4.15 총선 전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김부겸 의원은 32.1%의 지지율, 주호영 의원은 37.3%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 5% 정도 주호영 의원이 앞서가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은 32.1%인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더하면 이렇게 신뢰 구간이 정해집니다. 김부겸 후보의 지지율의 95% 신뢰 구간은 27.7에서부터 36.5고요. 주호영 후보의 지지율은 37.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에서 32.9에서 41.7이 95% 신뢰 구간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김부겸 의원의 지지율 신뢰 구간은 27.7에서 36.5, 주호영 의원의 신뢰 구간은 32.9에서 41.7 하니까 요만큼이 겹치죠. 실제로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 김부겸 의원이 이쪽에 얻을 수 있고요. 주호영 의원이 이쪽에 얻을 수 있다면 그 결과가 바꿔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 더 지금 현재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까지 표본 오차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오차라는 것은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얻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차입니다. 그런 문구적인 뜻 외에도 수학적으로는 신뢰 구간의 너비와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컨피던스 놈 또는 컨피던스 T에 의해서 이 표본 오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 표준 편차를 알 때는 컨피던스 놈,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confidence.t를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표본 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작아집니다. 추정이 점점 정확해질 테니까 표본 오차는 작아집니다. 자, 이 표본 오차를 수식으로 쓰면 모 표준 편차를 알 때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만약에 모 표준 편차를 몰라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써주면 t 값을 앞에 곱해줍니다. 그리고 표본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z 값을 쓰고요. 그러니까 컨피던스 놈을 쓰고요. 루트 n분의 루트 pL 1-pL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0.5를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간 추정에 관한 강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구간의 너비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표본을 몇 배 뽑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내 구간의 너비가 너무 넓어서 반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표본을 2배만 뽑으면 될까요? 자, 이것은 약간 수식을 좀 저희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너비가, 즉 표본 오차가 이러한 공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자, 요 값을 반으로 줄이고 싶으면 요 2분의 1을 제가 요 안으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2가 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n이 되겠죠. 즉 샘플의 수가 n개인데 반으로 줄이려면 4배를 뽑아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요. 실내 구간의 너비를 3분의 1로 줄이려면, 즉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약 1000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줄이려면 표본이 몇 명이 돼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자, 3분의 1로 줄인다고 하면 이게 들어가서 9배 뽑아야 되겠죠. 자, 한 번만 더요. 4분의 1로 줄이려면 몇 배요? 예, 16배 맞습니다. 아까 총선을 앞두고 두 후보자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가 500명이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표본 오차가 좀 큰 편이었죠. 그렇다면 두 추정된 표본 비율 값이 두 후보의 차이가 8.8% 이상 차이를 내야지만 우리가 오차 범위 밖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만약에 한 사람이 P1의 표본 지지율이었고 또 한 사람이 P2의 표본 지지율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 36%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 후보자의 신뢰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4.4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신뢰 구간은, 지지율의 신뢰 구간은 플러스 4.4에서 이 차이가 8.8 이상 보이지 않으면 신뢰 구간이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이 좀 많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좁히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샘플 수를 많이 뽑아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두 추정된 표본 비율 값이 요 P1과 P2가 4% 차이인데 오차 범위 밖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게 4%면 표본 오차가 2% 미만이 돼야 되죠. 예, 그렇다면 컴피던스 함수를 이용해서 표본 오차를 구했을 때 이 값이 0.0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n 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이 컴피던스 놈을 이용해서 요 값을 저희가 뭐 2000명, 3000명 넣어가면서 차례로 찾아서 이렇게 0.02가 만들게 할 수도 있고요. 수식의 힘을 좀 빌으면요, 우리가 z 곱하기 루트 n분의 0.5가 0.02가 돼야 되는 값이니까 우리가 이 수식을 풀어주면 n은 0.02가 밑으로 내려오죠. 0.02분의 0.5 하고 루트 n이었으니까 제곱하고 1.96 해서 이 값이 계산해 보시면 2401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엑셀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4-2장 엑셀 파일로 들어가셔서요. 표본 오차 시트에 가시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율 조사할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총 몇 명 조사했다고요? 2515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가셔서 컴피던스 놈으로 가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0.05가 되고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0.5를 대입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사이즈는 2515명이에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2%가 계산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더니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다. 자, fx 가셔서요. 컨피던스 놈 여시고 알파는 0.05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0.5, 사이즈는 500명이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4.4% 계산이 되어집니다. 예, 마지막에요. 저희가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 몇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fx 가셔서요. 컨피던스 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95%니까 알파는 0.05고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0.5라고 대입을 한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2000명을 뽑으면 예,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 2.19%가 되는군요. 그래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명, 그러니까 2% 아래로 내려갔죠. 그렇다면 조금 더 줄여서 2450명, 예, 아직 좀 더 가야 되겠죠. 그래서 2400명으로 하니까 2%가 딱 나왔습니다. 예,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응답자 수 2400명을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추정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